8. 즐거울 때 불현듯 묘한 우울감이 스친다고 해서 당신이 비관적인 것은 아니다. 불현듯 나의 머릿속을 스치는 이상한 생각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라. 그러면 그 생각들은 이내 힘을 잃을 것이다. 졸업식 날의 그 묘했던 기분을 기억하는가? 제약으로 가득했던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미지의 세계로 발돋움한다는 기쁨에 흥분이 되면서도 영원할 것 같던 시간을 뒤로 한 채 이제는 친구들과 헤어져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겠구나 생각하면 왈칵 눈물이 날 것 같기도 하던 그 기분을 말이다. 아마 졸업식 땐 대부분의 사람이 이 같은 감정을 느끼고 또 이러한 감정이 드는 자신을 이상하게 여기지도 않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졸업식은 여러 감정이 뒤엉킬 특수한 이벤트인데다 기쁨과 슬픔의 이유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 왜 사람은 같은 마음을 가지고도 서로 다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일까? 예컨대 번듯하게 사업을 일군 자식을 보며 내심 기뻐하면서도 겉으로는 아이고 이번엔 의외로 운이 좋았던 모양이구나 라든지 그러게 내가 말했잖니 조금 덜 똑똑해도 노력만 하면 기회가 오게 되어 있다고 라며 모진 말을 내뱉는 부모처럼 말이다. 어쩌면 부모는 이것이 격려의 말이나 관심의 표현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사실상 그들이 한 말은 누가 들어도 거북하다. 똑같은 상황에 자신의 부모가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도 분명 이상하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분명 기뻐할 만한 일인데 왜 꼭 내 속을 긁지 못해 안달인 사람처럼 말하는 걸까? 하면서 말이다. 이렇게 한편으로는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즐거움을 표현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상대를 비판하고 의심하고 심지어 공격하는 현상은 사실 일상생활에서 흔히 보이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상대가 나를 안이 꼽게 여기거나 질투를 해서 또는 나를 믿지 못해서 일부러 그러는 거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실은 아주 단순한 다른 이유,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자리한 정서적 메커니즘 때문인지도 모른다. 정서적 메커니즘은 어떤 방식으로 상대를 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전에 자연스럽게 가동된다. 모순적인 행동을 피하고자 심혈을 기울이지 않고서는 자주 이러한 문제를 일으켜 남들을 헛갈리게 만든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렇게나 괴상한 정서적 메커니즘이 사실 우리에겐 도움을 준다. 우리가 마음의 균형을 유지해 삶에 적응해 나갈 상태를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몇 해 전 예일대학교에서 이와 관련한 논문이 발표되었다. 해당 논문에 따르면 많은 사람이 귀여운 동물을 볼 때 죽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를 의아하게 여긴 연구진이 이 이상한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1년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일반적으로 귀여운 동물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즐거움을 안겨주고 마음을 치유해주기도 하는 존재로 인식하기 쉽다. 그러나 실험 중 귀여운 동물의 사진이 나타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귀엽다라는 긍정적인 느낌은 죽이고 싶다라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전환되었다. 이처럼 기괴한 내적 모순에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 한구석에 변태적인 성향이 숨어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금치 못했다. 그러나 연구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인간에게 이처럼 모순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싹트는 이유가 대뇌에 있다고 보았다. 즉,
같은 시간에 같거나 유사한 모종의 플러스 감정이 대량으로 대뇌에 접수되면 정서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자동으로 가동되어 생각이나 행동할 것 없이 마이너스 감정으로 균형을 이루려 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제시한 또 다른 가능성은 우리가 플러스 감정을 느끼게 되면 이 감정을 지키려는 원초적 보호 본능이 유발되어 모종의 공격성을 띤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 따르면 왜 부모들이 자식의 성취에 함께 환호하며 기뻐하는 대신 기뻐할 만큼 대단한 일도 아니다. 혹은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위험을 걱정해야 한다. 라고 경고라도 하듯 항상 찬물을 끼얹는지도 설명이 된다. 그들이 이처럼 듣기 거북한 말을 하는 이유는 갑자기 솟구친 당장의 기쁨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 마음속의 모순 장치가 자연스럽게 가동된 결과인 셈이다. 여기서 포인트는 감정의 균형을 위해서든 자신이 느낀 현재의 감성을 유지, 보호하기 위해서든 우리의 대뇌는 자연적으로 이 같은 괴리를 만들어낸다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이 즐거울 때 또는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을 보았을 때 부정적인 나쁜 생각이 들었다고 해서 내가 이상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 라며 자책할 필요는 없다. 너무 자주 이러한 감정의 괴리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반적으로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즐겁고 신이 났을 때 이내 머릿속에 걱정과 근심, 죄책감, 심지어 각양각색의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며 생겨난다. 이렇게 느닷없이 찾아드는 생각들에 우리는 즐거운 상황에도 좀처럼 즐거워하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며 어떻게 해야 계속해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몰라 방황하기도 한다. 침습적 사고, intrusive thought는 초조, 불안 또는 근심의 주요 원인이 된다.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일을 생각할수록 그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지 않을까 두려워하기도 한다. 내가 나쁜 일을 생각하면 결국 나쁜 길로 빠져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까지 해를 입히는 행동을 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다. 이른바 사고와 행동의 융합을 걱정하는 것인데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건 흔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없는 일도 아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침습적 사고에 빠져 사고와 행동의 융합을 걱정할 때 느끼는 내적 갈등과 자책이 우리를 우울함에 빠뜨린다는 사실이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무슨 일을 생각한 것만으로도 도덕적으로 그 일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여기기도 한다. 예컨대 독실한 기독교 신자 중에는 다른 사람의 호화주택이나 아름다운 아내를 보고 질투의 감정을 느끼면 네 이웃의 아내나 재물을 탐내지 마라 라는 구약 성경의 10개 중 한 계명을 어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은 수많은 내적 갈등과 고민을 낳고 이 같은 정신적 스트레스는 우리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다. 특히 그런 생각들의 오명을 씌우고 죄책감으로 그 생각들을 덮으려 하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이는 마치 스스로 가하는 심리적 폭력과 같아서 우리가 신경을 쓸수록 오히려 더 고개를 든다. 앞서 언급한 정서적 메커니즘을 이해했다면 이제는 이러한 이상한 생각들이 그저 정서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대뇌가 기본적 메커니즘을 가동한 결과일 뿐 우리가 변태라서가 아님을 분명히 깨달았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들을 정말 변태적으로 만드는 건 우리가 방금 얘기한 사고와 행동의 융합이다. 생각한 것만으로도 그 일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라는 생각과 여러 모순과 자책 속에서 오히려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론을 이해하면
다음부터는 느닷없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상한 생각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을 것이다. 이상한 생각이 든다고 해도 그저 생각일 뿐이다. 그렇다. 우리의 대뇌는 원래 온갖 비이성적인 나쁜 생각들을 만들어내며 이는 우리의 통제 범위 밖의 일이다. 우리가 꿈의 내용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이러한 생각들은 자연스레 힘을 잃는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여전히 이성적이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사실이다. 매일 3분 습관. 자신의 이상한 생각을 대하는 방법. 스텝 1. 먼저 정서적 메커니즘을 이해하여 이러한 이상한 생각들이 그저 정서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대뇌가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가동한 결과일 뿐 우리가 변태라서가 아님을 분명히 인지한다. 스텝 2. 이러한 생각들을 정말 변태적으로 만드는 건 사고와 행동의 융합임을 이해한다. 다시 말해서 생각한 것만으로도 그 일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생각과 여러 모순과 자책 속에서 오히려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한다. 스텝 3. 이러한 이론을 이해하고 느닷없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상한 생각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도록 한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생각들은 자연히 힘을 잃는다.